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은 검은 금요일입니다.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땡스기빙 바로 다음날 이렇게 또 싸게 파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요번에는 이 주식시장, 이 검은 금요일이라고도 하죠. 검은 금요일이 이렇게 또 다가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주식시장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S&P 500도 이제 마이너스 1.8%, 그리고 나스닥은 2.15% 이렇게 급락, 어제도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더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급락을 면치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제부터 이렇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급락을 면치 못하는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리세션, 이 미국의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공포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 엄청나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는 700포인트 정도나 이렇게 또 날라갔다고 하고요. 지금 이 리세션 공포가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또 퍼져 나가게 되면서 이 미국 주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전 세계 뭐 유럽 주식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뭐 주식들이나 뭐 전부 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공포가 이렇게 또 퍼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고용 시장 있지 않습니까? 고용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이 미국의 이 고용 지표를 딱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지난 7월달에 고용이 증가를 한 게 단 11만 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17만에서 한 18만 건 정도를 이렇게 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11만 건.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고용시장이 냉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냉각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실업자들 수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들 수도 계속 이렇게 또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4.3%로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올 것 같다 라는 그런 공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빨리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 엄청나게 급락세를 이렇게 또 못면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쨌든 이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헬스케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부분에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건설업, 컨스트럭션, 그리고 이제 거버먼트 잡, 뭐 공무원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이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이 창고에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 분들, 이런 곳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예상치 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적었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진짜로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투자자들이 빨리 레이컷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 빨리 해야 한다라고 계속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난 7월달에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이 FOMC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다. 지금 이 연준에서 벌써 시기를 놓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리세션이 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연준한테 엄청난 책임을 이렇게 또 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준이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너무나 늦장 부리다가 지금 이렇게 미국의 경기 침체 빠진 것이다
라고 얼마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7월달에 했어야 할 것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루고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투자자들이 성토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9월달에 금리 인하 하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는 100% 확률로 이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9월달에 꼭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티은행이나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을 수가 있다. 지금 이 고용시장이 너무나 차갑게 이렇게 또 빨리 냉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거 이 베이비 스텝 0.25%가 아니라 할프 포인트, 이 빅 스텝 있지 않습니까? 0.5%를 2번 정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 연도 안에 금리 인하를 아마도 3번 정도가 이렇게 또 남았거든요.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3번을 하면서 2번을 0.5% 내리고, 그리고 한 번 베이비 스텝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5%를 올해 안에 내릴 수가 있다. 빠르게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빨리 경기 부양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좀 불안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좀 살 떨리지 않나. 오늘 뉴스 보고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주식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주식 구자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불안감에 오늘을 살 수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주식 구자는 뭐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 뉴스만 보더라도 너무나 지금 살 떨리고 있고요.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땡스기빙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완전히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거든. 실제로 이제 물건값이 내려가는 그런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주식 시장에 이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또 되어버리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무섭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등락세 있지 않습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이렇게 또 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막 7% 내려가고 13% 폭등하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엔비디아에서 이 독점법 있지 않습니까? 안타이트러스트, 이 독점법을 위반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 칩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거의 막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칩을 막 달라고 막 난리가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이 독점법을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 엔비디아 5%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지금 뭐 롤러코스터가 어마무시합니다. 아마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했다가 막 진짜 무섭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검은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 닥치다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드디어 조정의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아마도 이 기세는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이 이제 조정기에 들이닥친 게 이제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인텔. 오늘 인텔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인텔 27%, 28% 정도 이거 보고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장난이 아닌데, 이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형편없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닝 미스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요. 어닝 미스도 나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텔에서는 지금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이런 이제 매출이나 뭐 이익을 이렇게 또 어닝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어닝 믹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엄청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0년 만에 최악의 이 주식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 20몇 %가 빠진다라는 게 인텔이 이게 말이나 되나 생각이 들면서 와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텔의 주식 가격이 10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인텔이 떨어지고 지금 뭐 반도체 시장이 막 엄청나게 출렁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인텔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이나 ASML 뭐 TSMC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락세를 이제 면치 못하고 계속 이렇게 또 같이 끌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은 2013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주식 가격을 지금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텔은 1973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낙폭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인텔이 좀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잘 반영을 하듯이 지금 이 인텔에서는 인텔의 전체 직원 한 15% 정도를 지금 이렇게 또 자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15% 정도면 한 15,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10만여 명 정도가 되나 봐요. 10만여 명 정도가 되는 그 직원들의 한 15% 이 15,000여 명을 이렇게 또 자르게 되면서 비용 절감을 빨리 이렇게 또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인텔이 지금 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그때 사지 말고 좀 남겨놓다가 지금 샀어야 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인텔은 어차피 망할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엄청난 특허도 반도체에 대한 특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테크놀로지 기술들은 더욱더 이렇게 또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인텔이 좀 이제 자신의 위치에 안주를 이렇게 더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불안한 그런 요인도 지금은 있기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인텔은 뭐 당연히 최강자로 이렇게 또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넣었거든요. 많이 넣었는데 엄청나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뭐 거의 뭐 반 이상 날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와 제가 그 피스코에도 뭐 2만 몇천 달러 넣었다가 지금 뭐 코피 터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와 이 인텔은 훨씬 더 많이 넣었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와 지금 들어가서 보기가 무섭고요. 그러면서 이 아마존도 매출이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앞으로의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이 매출 전망이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낮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아마존의 주식 11% 정도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전에 보니까 막 6%, 7%, 8%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마존도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스닥이 2.1%, 뭐 2.2%, 어제도 엄청 2%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더 이렇게 또 폭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확실히 불안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의 침체기, 경기 침체가 이제 조만간 올 수도 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 지금 다 죽치고 있는데 애플은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애플은 지금 5%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5% 넘게 이렇게 또 가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또 낮아져 가지고 그래도 뭐 2점 몇 %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의 판매량은 이 아이폰의 이제 매출은 좀 줄었다고 하거든요. 좀 줄기는 줄었지만 이 아이패드 같은 곳에서 매출이 이렇게 더 늘고 그리고 이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앱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더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상치보다 더 많은 이 매출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야, 이 애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쉐브론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쉐브론, 이 헤드쿼터가 우리 도대체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고 하면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 쉐브론 헤드쿼터를 이렇게 또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기사에서 본다고 하면은 쉐브론은 아마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환경 그런 법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랑 좀 이제 마찰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것보다는 텍사스로 가서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텍사스로 이 헤드쿼터를 이렇게 또 옮기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이런 뭐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 좀 빡세기는 빡세죠. 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텍사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기업 친화적이고, 네, 그리고 오일 푸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관대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로 이렇게 또 옮기고 있다고 하네요. 네, 쉐브론이.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 이 주식 뉴스로 봤는데, 살이 떨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 가슴에 막 철렁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거리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왔습니다. 뭐 그러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다 증시가 막 내려가고 있고, 예, 이러다가 실제로 이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오는 게 아닌가. 네, 이 그레이트 디프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이렇게 또 닥쳐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무서워가지고 와 진짜 이러다가 무형시장이 계속 이렇게 또 냉각이 되고 돈은 계속 이렇게 또 쪼들리고 있고 계속 그런다고 하면은 이 연준에서 좀 늦게 이 금리 내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미국에 있는 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7월 달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9월 달에는 거의 확실시 금리를 내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연준에서 시티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 빅스텝으로 0.5%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단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더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또 풀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면은 또 주식시장이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달이지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이 FOMC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 돈이 더 잘 풀리게 되면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카멜라 해리스한테는 좋지 않을까 라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제 좋은 이런 효과를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나 본다고 하면은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이랑 이 러시아랑 그러니까 이제 딱 미국만은 아닙니다. 이 미국이랑 그리고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이랑 그리고 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프리저너 이제 교환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프리저너 수합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데리고 있었던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16개월 만에 드디어 한 500일 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되면서 미국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미국인들 3명 정도가 이렇게 풀려났다고 하거든요. 이 러시아에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 기자 그리고 뭐 2명 더 있다고 합니다. 그 2명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3명이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잘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 없이는 우리는 이거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만 포로 교환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 미국에서 뭐 3명 정도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나라들에서 막 이 러시아 붙잡아두고 있었던 그런 이제 포로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많은 포로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맞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돌려가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미국만이 최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동맹국들 지금 뭐 따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돌려가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이제 중요성도 이렇게 또 강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큰 일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카멜라 해리스 이 대선 캠페인 측에는 더욱더 더 좋은 이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포로 교환을 하면서 이 러시아도 이제 많은 포로들을 이렇게 또 되돌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는 푸틴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hitman, 이 암살자 있지 않습니까? 암살자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이제 암살을 이제 도맡았었던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또 러시아로 되돌아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암살을 이렇게 또 하고 다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자가 이렇게 또 풀려나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적는 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나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랑 인터뷰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도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또 쓴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이 푸틴 대통령이 안 본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또 끊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와 진짜 깡다구 하나는 대단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칭찬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또 화가 나고 있는 사람이 있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니 러시아랑 그리고 미국이랑 이렇게 프리저너 교환을 이렇게 또 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갖다 줘? 라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는 나는 그냥 프리저너 그냥 받았다, 공짜로 그냥 받았지, 나는 뭐 이 교환 같은 거 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폄하를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러시아한테 돈을 준 것 같다, 얼마나 돈을 줬냐라고 하면서 빨리 장부 빨리 까봐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얘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야, 어쩜 이렇게 개 짜증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할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한 말은 또 이제 거짓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짓에 기반이 된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예전에 뭐 포로 교환 같은 거 이렇게 또 했었을 때, 뭐 I lose nothing이라고 했지만, 그런 거는 아니었다. 분명히 뭐 주기는 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트럼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쪼들리고 있거든요. 쪼들리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렇게 또 날카로운 앙칼진 이 고양이 손톱을 이렇게 딱 내놓고 양양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또 쏘아붙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별로 분위기는 안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조직 리더를 이렇게 또 이란에서 암살을, 테헤란에서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중동에서의 긴장이 엄청나게 급상승 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빨리 시즈파이어 해라, 빨리 휴전해라 라고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란이랑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른다고 하면은 전쟁이 분명히 이렇게 또 크게 번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차 대전도 이렇게 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 더욱더 커지지 않도록 전 세계 리더들이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좀 위험해져 있거든요. 이란도 더 이렇게 또 공격을 심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도 이렇게 또 리더가 사망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리더가 이 휴전안을 이 성사를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휴전안도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마스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더 공격을 이렇게 또 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에서도 지금 공격이 이렇게 또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지켜주기 위해 가지고 뉴 밀리터리 디플로이먼트 군사 장비 같은 것들을 더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네타냐후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때, 이란이 이렇게 또 공격을 해오는 것에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 이스라엘에다가 보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더 공격을 받을 그런 위험 수위가 이렇게 또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와, 이 네타냐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이 밀어붙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야, 이 네타냐후 때문에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중동에서부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암살하고 있고 뭐 레바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기는 하는 것이지만 지금 전쟁이 굉장히 커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밀어붙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좀 이제 불안불안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전쟁 터지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경기 침체 올랑말랑 하고 있고 와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런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에서 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보내는 그 비행기들을 다 이렇게 또 캔슬하고 우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바논, 이란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들을 뭐 우회를 하거나 안 가려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야, 지금 좀 이제 중동 거기가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더욱더 이렇게 또 커진다고 하면은 이란 들어오고 레바논 들어오고 그러면은 막 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야, 전쟁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터지게 되면서 3차 대전이 이렇게 또 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하네요. 그러면 이 미국의 대선 소식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카멜라 헬스. 야, 이 기사가 진짜 엄청납니다. 카멜라 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지 일주일 좀 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좀 넘었는데 카멜라 헬스 이 캠페인 측에서 걷어들인 이 후원금, 정치 후원금을 보면은 3억 1천만 달러가 된다. 지난달에 단 일주일 반, 2주일 조금 안 됐는데 3억 1천만 달러나 된다. 그에 반해가지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트럼프는 지난 7월달 한 달 내내 이 정치자금, 이 후원금을 딱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암살 시도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막 귀도 막 터지고 스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도 이 정치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억 3,700만 달러 정도가 지난 7월달 한 달 내내 모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카멜라 헬스가 일주일 반 정도 모은 거에 반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정치 후원금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카멜라 헬스의 돌풍이 엄청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카멜라 헬스 지금 뭐 델레게이트 뭐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카멜라 헬스가 공식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델레게이트, 이 대의원들의 투표를 이렇게 또 한 것을 본다고 하면 한 99% 정도는 다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멜라 헬스가 민주당의 공식적인 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뭐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구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흑인 뭐 기자협회 같은 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카멜라 헬스는 흑인이냐 아니면은 인도 사람이냐? 아니 분명히 카멜라 헬스는 인도 사람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흑인으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흑인 유권층을 이렇게 또 공략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팩트 체크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카멜라 헬스는 분명하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마이카 흑인 분이신가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인도계,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소리죠. 카멜라 헬스는 여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 교수인 아빠인가 교수인 둘 다 이제 교수라고 하는데 이 UC 버클리인가 있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클랜드에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이 오클랜드에서 이렇게 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멜라 헬스는 대학교도 흑인한테 또 굉장히 유명한 흑인 뭐 명문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런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카멜라 헬스가 대학교를 이렇게 또 다닐 때 소로리티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동호회 같은 거 거기에도 이렇게 또 들어갔었는데 거기가 흑인 전통이 있는 그런 이 소로리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카멜라 헬스는 흑인 헤리티지가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벌테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트럼프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오바마는 흑인이기는 흑인이에요. 뭐 보니까 그냥 흑인이잖아요. 흑인이기는 흑인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시민권 그거 조사를 해봐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냥 베이스레스 클레임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 증언들, 거짓말들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오바마 출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공격을 했었던 그런 전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잘 먹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는 똑같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 오바마 때랑 똑같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카말라 해리스의 출생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벌써 알죠. 사람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출생이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똑같은 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먹혀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이 트럼프는 엄청난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난이 지금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야, 이 트럼프 말하는 것마다 진짜 개 짜증나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인격이 상실이 된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악한 이 트럼프의 진실을 좀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 자체에서도 이 공화당원들도 지금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이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공화당이지만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리조나에 있는 이런 의원들도 나는 공화당인데 트럼프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상에서도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공화당원인데 트럼프는 전혀 이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그냥 뽑는 게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대선에서 그냥 똑 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말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냐 인도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이렇게 또 짓거리고 있다 보니까 말하는 요점에서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냥 이 카말라 해리스를 베이스레스 클레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인데 진짜 어이가 없지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피들은 또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이렇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머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흑인계 이제 머슬림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 아프리카 머슬림 이 단체에서는 이 카말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 인도르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후보로 있었을 그 당시에는 이 머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지금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해결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 우리 이 머슬림들한테는 진짜 충격이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베이스레스 클레임하고, 그리고 흑인계 이 아메리칸들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대는 것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화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는 잘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막 쪼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열시키는 거. 분열시키는 것을 가장 트럼프가 하는 것은 자신의 표를 더 얻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잘하는 거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적만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적만 더 많이 만들어내고 미국 내에서도 뭐 서로 이렇게 또 싸우고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또 따르는 그런 이제 동맹들이 이렇게 또 사라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의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제 못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네, 지금 좀 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카말라 해리스가 네,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온 지가 네, 지금 뭐 11일, 12일째가 이렇게 또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 트럼프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폭락에 폭락을 거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현재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미디어 스톡이 계속해가지고 슬라이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TV를 뭐 스트리밍을 한다나, TV 뉴스를 이렇게 또 스트리밍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나라고 해가지고 주식이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살짝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내려갔으니까 살짝 오르는 거예요. 그냥 바운스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 트럼프 주식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트루스 소셜, 트럼프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런 주식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랑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링크가 된 그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폭락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덤프 트럼프, 트럼프를 지금 버리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올라온 다음부터 아주 그냥 속 시원한 그런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뉴스 볼 맛이 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은 뉴스들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뭐 정치 뉴스 말고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기후변화 때문에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온도가 올해 여름 들어가지고 뭐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러면서 이 데스밸리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뜨거운 곳이라고도 하는 이 데스밸리가 지난 7월달 이 평균 온도를 갈아치웠다.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7월달 이 데스밸리 한 달 동안에 평균 온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verage high가 121도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average high, average high가 121도. 미친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신경을 쓰는 그런 대통령이 뽑혀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거 그러면은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나가리 됩니다.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그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또 내놓은 한국의 이 시리즈 중에 하나인 드라마 중에 하나인 이 오징어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 2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팬들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측에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언제 나오는지 날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 날 이렇게 또 나온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드디어 크리스마스 선물이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날만을 이렇게 또 기다려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프라이즈를 하나 더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올해 12월 26일 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렇게 또 공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시즌 3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징어 게임 이 팬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팬들이 이 시즌 2에 이어가지고 시즌 3까지 이렇게 또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들떠 있는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이 전 세계적인 이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한국 이 문화, 이 K컬처, 진짜 엄청난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발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 한국 문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림픽, 이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 어제는 이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데 이 올림픽 이 박싱 있지 않습니까? 여자 박싱 어제 경기가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와, 진짜 이 뉴스 보고 굉장히 짜증이 이렇게 또 나더라고요. 무슨 뉴스냐면은, 어제 이 올림픽 여자 박싱 경기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제리랑 그리고 이태리랑 이 여자 선수끼리 이렇게 또 붙었었다고 하는데, 단 몇 초 만에 1분도 안 돼가지고 이 경기가 이렇게 또 기권을 하면서 이태리 선수가 기권을 하면서 끝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끝났는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알제이람 이 선수, 이 여자 선수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여자 선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염색체가 XY인가 해가지고 남자래요. 남자였었던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 나 여자인데? 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여자들이랑 이렇게 싸워가지고 있는데, 이 이태리 여자 선수가, 이 박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두 대 맞았다고, 한 대 맞았는데 코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 나는 태어나가지고 여자들이랑 이렇게 또 싸워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맞은 적이 없다. 진짜 이 펀치는 다른 색의 펀치인 것 같았었다. 그러니까 남자 펀치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하면서 기권을 하고, 나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얼굴 막 코뼈 뿌리고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권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권을 한 다음에 무릎 꿇어서 앉으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와, 요거 보니까 진짜 개짜증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이 올림픽 측에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림픽 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별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이 여권에 적힌 그 성별로만 우리는 본다. 라고 하면서 여권에는 여자라고 찍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것이다. 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렸다고 하네요.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진짜 문제, 진짜 이 스포츠계에서 이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자들이랑, 선창적인 여자들이랑 싸운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골격부터 다릅니다. 골격부터 다르고 이 근육 매스부터 근육 양부터 달라요. 그런데 그런 남자였던 사람이 나 정신적으로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막 여자로 성별을 바꿔가지고 여자들이랑 이 스포츠를 한다고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스포츠 정신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들은 트랜스젠더들만의 새로운 거 지네들끼리 지네들 돈 모아서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트랜스젠더 남자 새끼가 나와가지고 여자랑 이렇게 붙어. 아, 진짜 고추 떼버리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벌써 고추가 떼져 있는 그런 트랜스젠더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끼리 스포츠 해야 돼요. 진짜 여자들이랑 어떻게 붙어? 이게 말이 돼? 이제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나지가 않나. 트랜스젠더는 그냥 걔네들끼리 좀 조용히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쌩 지랄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개짜증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 지금 뭐 쌩 난리가 이렇게 또 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이 야권 정치인들이 투표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함들을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80% 정도를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다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단 한 곳도 이 마두로가 이긴 곳이 없었었다 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도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마두로가 진 게 확실하다, 상대의 편이 야권이 이긴 게 확실하다 라고 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방대한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고급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바로 얘기는 하지 않고 실제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마두로가 이렇게 또 뽑힌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좀 아낀 것 같아요. 아끼고 계속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뭐 분석을 했겠죠. 정보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마두로는 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득표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마두로는 한 300만 표 정도를 이렇게 또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우르티아는 700만 표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2배 이상을 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는 이 시민들이
이 마두로 싫다라는 게 마두로가 지금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완전히 폭락을 했거든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도대체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또 이민을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두로가 뽑힐 수가 없어요. 뽑힐 수가 없는데 이렇게 또 뽑혔다고 부정선거를 한 거죠. 부정선거를 한 그 정황이 이렇게 또 발칵게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투표함 81% 정도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니까 단 한 곳도 마두로가 이긴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단 한 곳도 마두로가 이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겼다고 이렇게 또 내놓은 곳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진짜 시위를 할 만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마두로 진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우르티아 대통령 당선된 거 축하한다라고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마두로 큰일 났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그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하니까 마두로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5일째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명 정도가, 최소 1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재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권력을 계속 이렇게 또 쥐기 위해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대국민 사기를 계속 이렇게 또 펼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독재는 있어서도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또 독재자들이 이렇게 또 남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푸틴, 뭐 시진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독재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또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참 짜증이 나네요. 어쨌든 이 마두로도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끌려 내려와야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인도 이제 남부에서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산사태가 이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산사태 때문에 사망자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뉴스에서는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수백 명이 지금 매몰이 되어 있다, 실종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뭐 200 몇십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어떤 곳에서는 뭐 30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사망을 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도 사망자는 한 500여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수색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망자,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상가관의 면목을 빕니다. 어떤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힘이 그냥 쭉 빠지네요. 와,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 다른 의미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렇게 딱 오게 되면서, 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서 어제 이어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갈 수가 있나? 지금 실제로 이 미국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날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불안하네요. 제발 좀 더 이상의 폭락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뭐 어쨌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